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전날 15일까지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유영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는 공통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통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고 대구시장에 출마한 경위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그간 유영하 후보와는 출마 경위와 지향점이 달라서 단일화의 필요성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많은 대구 시민이 시장 선거를 걱정하는 이 황망하고 절박한 시기에는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유영하 후보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한다며 첫째, 당 후보 경선 룰에 맞추어 대구 시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의 비율로 합산한 결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패한 후보는 즉시 경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둘째, 책임당원 투표는 기배부된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활용해 양자대결 여론조사로 가름한다 등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시민 여론조사는 시간상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유선전화 또는 언론사 발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선관위의 여론조사 사전 신고 기한 등을 고려하면 17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고 월요일인 18일에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신고가 이루어져야 21일과 22일 실시되는 경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시작 전날인 20일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1초의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라며 비상식적인 주장만 없다면 단일화의 과정은 어렵지 않다. 유영하 후보의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홍준표 예비후보, 김재원 예비후보, 유영하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화제인 가운데 남다른 패션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FM코리아, 디젤매니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 패션 관련 글들이 등장했습니다. 디젤매니아에는 한동훈 후보자 옷 진짜 잘 입는다는 칭찬글을 비롯해 한동훈 코트 어디 걸까요? 한동훈 안경테 000 브랜드 맞나요? 한동훈 스카프 구하고 싶은데 품절이네요 등의 질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FM코리아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패션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동훈 키 178 내외로 보이는데 비율이 완전 모델 포스라며 일반적인 검사의 패션이 아닌 것 같다. 헤어, 패션 스타일을 잘 가꿔서 너무 보기 좋다라고 호평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비교 대상을 박범계로 삼았다라는 점입니다. FM코리아 한 네티즌은 한동훈 코트 빌려 입은 박범계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입은 밤코트 사진을 박범계에 대입한 합성한 사진을 나란히 올려 네티즌들의 눈을 즐겁게 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암덩어리, 만국인사 등의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단장은 15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를 통해 한동훈 후보자는 우리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계속 말씀하셨듯 후보자로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참으로 웃깁니다.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빌미 삼아 한동훈 죽이겠다고 지난 1년 동안 좌파 딸랑이 정치 검사들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정작 나온 게 없으니 뭐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고 그냥 바락바락 악만 쓰다가 한동훈을 스타 법무부 장관 만들어줄 것 같으니 고작 잔대가리 굴린 게 패싱을 명분 삼아 빤스런하겠다는 건가요? 진중권 씨는 15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이분 한동훈 후보자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시라. 문장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원칙적으로 이분 한동훈 후보자가 옳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역풍 맞을 것 뻔히 알면서도 검수완박을 결사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법안을 통해 그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법 개정 후 모두 경찰로 보내도록 하는 소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성 조작 논란이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사건 등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경찰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제기되는 까닭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검수완박이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좌파 정권 의혹 사건 수사도 막아주게 되니 그 혜택을 입을 수혜자 문재인이가 검수완박 법안을 굳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만무하겠지요. 도대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비리가 있길래 검수완박에 목숨 걸까 싶기까지 한데요.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다음 달 3일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를 순방합니다.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날 경우 민주당은 계획대로 법안을 상정해 입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박병석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채 순방을 떠나면 검찰 수사권 분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의 TV가 분석해보자면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사회권을 미루다가 순방 직전 같은 당 출신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주고 해외로 튈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당 애들 잔대가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끝내주거든요.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중국 공안제도가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보고 세상에 없는 해괴한 법이라고 한다라며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다.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다라고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중에 검찰을 없앴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 등이 주형법정 주인이 인권보훈이 해되자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격했다라며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인민검찰원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다.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한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며 검수완박법하고 똑같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원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공안을 이용해 일당 독재를 지켜왔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차 수사권 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안 수사 요구, 수사 종결권, 수사지휘 박탈 모두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보안 수사 요구는 중국의 보충 수사 요구를 그대로 베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은 2019년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조국의 수사권 조정 법안은 중국 공안법 표절이라고 말하자 경찰 측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 법보다 선진적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홍콩 시민들이 몇 해 전 민주화 시위를 한 것은 바로 송환법에 의해 자신들이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홍콩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중국 공안 제도를 우리들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